1차 시에서 이 미디어 아트 있죠.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디어 아트 중에서 여러분들 미디어 파사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미디어 파사드가 뭔지 우리가 그거부터 알고요. 우리가 미술에서 생각하는 이 그림의 이렇게 작업도 있지만 요즘은 이 미디어로 작품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디어 파사드란 무엇인가 그 얘기입니다. 미디어 파사드는요, 이 건축물의 내외 공간을 겸해서 건축의 디자인, 동영상, IT 기술들이 융합되어 가지고요, 건축물을 새로운 의미 공간으로 변모하게 하는 이 종합 예술 정보 매체입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이 매체를 뜻하는 미디어와 건축물 외면의 중심부를 가리키는 프랑스어로 이 파사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사드는 이 얼굴이나 겉모양을 뜻하는 이 라틴어 파시스의 그 어원이 있고요. 사람들이 건물을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입구의 정면을 보통 파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물 중에서도 이 외벽에 빛과 영상을 비추는 이 미디어 디스플레이어가 건축물의 외피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 장면을 본 사람은 건축물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디지털 경관 조명, 미디어 보드, 미디얼,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말과 미디어 파사드를 섞어 쓰기도 합니다. 미디어 플러스 파사드, 이게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매체와 또 중심부의 건물의 중심부에 있는 이 중심부에 있는 것들에다가 이런 영상을 쏜다, 빛을 쏜다. 근데 그 빛이 그냥 광고의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홍보의 의미고 예술의 의미도 갖는다고 볼 수 있죠. 요즘은 이 예술작품이 된 미디어 파사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미디어 파사드란 컬러에 발광 다이오드라는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LED 조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역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LED가 수명도 오래가고 가격 일반 전구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이 전력 적게 들고요. 이게 이제 수명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이 LED 조명으로 거의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대형 스크린의 이미지나 영상을 귀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법이에요. 이로 인해서 도시의 이 미디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술과 이런 광고 마케팅 분야에서 두루 활용되는 이 미디어 파사드는요, 이 조명과 영상 그리고 정보 기술이 결합된 첨단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 미디어 파사드는요, 예술 콘텐츠들 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변환시켜서 공공예술, 이 퍼블릭 아트라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이 호주의 미디어 파사드가 2010년에 생겼어요. 이 아름다운 공공예술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홍보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미디어 파사드는 이런 미디어 아트와 공공예술 분야는 광고, PR, 마케팅, 이벤트, 공연 같은 여러 분야에서 그 쓰임새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호주에 있는 이 오페라 하우스의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처음 이제 발단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도시의 건물 전체를 거대한 캠퍼스로 이용하는 이 디지털 미술관이 요즘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이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가 이 벽 없는 미술관 광고를 통해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벽에 그림을 걸지 않고도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이 미술관처럼 온 도시를 예술 작품으로 도배하자는 구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제품의 이미지로 가득 찬 이 벽 없는 미술관을 구축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예술을 개인이 감상하고 소유할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 5개 광고로 실현된 이 벽 없는 미술관의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이 앙드레말로의 주는 건물 자체를 이런 거대한 캠퍼스로 활용하는 이 미디어 파사드가 등장하면서 현실화되고 있고요. 또 건물 외관에 빛을 비춰서 이런 환상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이런 미디어 파사드는 미디어 아트로 광고의 표현법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리옹시에는요, 1989년에 피축제를 개최해서 세력한 이 도시를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가 도시의 부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 후 매년 12월 초에 열리는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400여만 명의 관객이 몰려든다고도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작품 수가 늘어나고 주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들을 예술로 승화시켜 리옹시는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04년에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 백화점 명품관 벽에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선보인 것이 첫 신호탄이고 합니다. 갤러리 백화점에 이 애종이 부착된 지름 83cm의 유리 디스크 4,330장을 써서요. 알록달록한 그림이 벽면에서 움직이는 장르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이런 디자인감이 돋보이는 예술작품이자 딱딱한 이런 도시 건축물을 탈바꿈시킨 공공미술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시청에 있는 삼성화재 빌딩, 역삼동 GS타워, 서울역에 있는 서울스퀘어, 시물로에 있는 금호 아시아나 사옥 같은 여러 곳에 이런 미디어 파사드가 빠르게 도입돼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이 서울스퀘어 미디어 파사드는요, 리모델링 이후에 지금까지 일몰 후 4시 정각에 15분씩 미디어 파사드를 노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04년에 처음 미디어 파사드 시도해서 만든 이 작품입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이 갤러리 백화점의 미디어 파사드를 이렇게 풀리 같죠? 이런 꽃을 연출해서 이런 조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 파사드는 이런 5개 광고법과 비공개 방지법의 제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광고물이 등장해도 기존의 법에서는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나 크기 같은 허가, 신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요. 대부분의 디지털 광고물이 불법 광고로 분류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5개 광고물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의 법률 5개 광고물법 시행 2017년 7월 26일에 개정되어서 미디어 파사드가 날개를 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법으로 이 미디어 파사드를 만들어도 된다는 법이 통과가 된 거죠. 이 법의 제2조 정의 1항에서는 디지털 광고물을 5개 광고물에 포함시키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정보와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디지털 광고물이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이 대통령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디지털 광고물에 합법화되어서요. 미디어 파사드가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디지털 이런 그 사교작용으로 펼치는 이 거리의 예술입니다. 이 미디어 파사드는 발광 다이오드 조명의 표출 방식이 있고요. 건물 외관을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표출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미디어 파사드는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 그 유형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좌쪽에 있는 이건요 돌체구스타 캡슐 이 머신의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약간 커피에 이런 것들을 돌출해서 만들었고요. 또 이렇게 색색의 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관광고 업계에서는 파사드를 구현하는 기술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투사사 또는 이 프로젝션 매핑이라고도 이것도 미디어 파사드예요. 투사사는 이 대상물의 표면에 빛 영상을 투사해서 그 대상을 다르게 보이도록 변화시키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건물 외벽을 빌어서 인테리어 공간이나 오브제 같은 빛을 투 수 있는 모든 것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건물이나 물리적인 오브제에 빛을 투영하면 섬유 형태와 다른 착시 현상을 유발해서 환상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투사 사상 기술을 활용한 파사드를 프로젝션 파사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에 의한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 LED 조명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구현하죠. 이 건물 외벽을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물로 활용해 마치 거대한 크기의 디지털 사이니지 형태로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상호작용 기술에 의한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이 기법은 관람자의 움직임이나 소리에 반응해서 수용자나 상호작용을 하는 설치 예술의 성격을 갖습니다.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이 기법은 도시 공간의 물리적인 경험을 고려하면서 시인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이 설치 예술의 기능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갤럭시 S9 나왔을 때 이렇게 이 부르츠 칼리파의 이 미디어 파사드를 이렇게 재현을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옆에 있는 거는 이 서울로 미디어 캠퍼스의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로 제작을 했습니다. 또 미디어 파사드는 이런 피상성의 놀이공간이 또 됩니다. 이 빛 조명을 이용해서 초기에 이 전광판 스타일 형태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디지털 기술과 융합해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우리들에게 경이로운 시각적 자극을 주사하죠. 그렇지만 이 미디어 파사드 영상은 컴퓨터 화면이라는 이 하소가 만들어낸 가상적 이미지일 뿐입니다. 일찍이 이미 학자 발터 베냐민 이 사람이 근대는 이 개인에게 자극을 하며 시작다. 빠르게 스쳐가는 군중, 아케이드에 명멸하는 조명, 순간으로만 존재하는 이미지는 근대 도시가 개인에게 부여한 새로운 환경이다 하고 이런 피상성의 놀이 공간에 대한 것들을 발표도 했습니다. 아케이드로 대표되는 이 도시 공간은 여러 계급이 대립하는 사회적 공간이자 새로운 미적 경험의 장애이며 결국 문화적 놀이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마셀 맥루아는 미디어 이론가로서 양대 산맥을 이룬 빌렘 플루셔
이 디지털 미디어에 현상하게 주목했습니다. 가상이 현실로 변하는 현대에 접어들어서 철학자들이 회피하던 이런 가상적인 것들이 부활했다고 선언하고요. 디지털 문명이 가상을 현실 속에 편입시켜서 진리의 이런 전통적인 의미를 퇴색시켰다면서 현대 사회의 피상성을 예찬했습니다. 피상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본질적인 형상은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관계하는 성질입니다. 이 미디어 파사드는 이런 피상성을 가장 대중적으로 규현한 기법이라는 점에서 피상성을 예찬한 블루셔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인간의 존재를 새롭게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블루셔는 이런 가상과 현실의 차이란 그저 해상도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문자의 시대가 가고 다시 영상의 시대가 왔지만 이 영상은 과거의 영상과 달리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점들을 연결해 선의 세계를 창조해 나갑니다. 역순으로 추적하면 점은 선을 형성하기 위해 움직이고 선은 평면을 형성하기 위해 움직이고 평면은 입체를 형성하기 위해 움직이고 입체는 실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점 플러스 시간은 선, 선 플러스 시간은 평면, 평면 플러스 시간은 입체, 입체 플러스 시간은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실과 가상이 넘나드는 세계가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0차원의 세계, 조각 3차원, 벽화 2차원, 문자 1차원, 픽셀 0차원, 이런 식으로 이동해온 인간은 이제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픽셀을 조합해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이 4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블루셔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요. 현실의 가상성도 있고 가상의 현실성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능력이 상상력이라고 말하죠. 원시인들이 이런 주술적 상상을 중시했다면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기술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꿈을 현실화시키는 이런 추상적인 놀이공간의 한판에 미디어 파사드가 있는 셈입니다. 또 미디어 파사드가 오늘날 더욱 주목받게 된 이유는요, 도시의 랜드마크 효과와 상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관광 홍보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이런 광고 홍보의 효과와 더불어 경제 효과에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에 알맞게 사람들과 이런 상호작용을 하며 주도적인 이런 미디어 문화로 발전할 것이며 그 활용성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미디어 파사드로 어떤 얘기는 공예일 수도 있고요. 행인의 주목을 더 끌기 위해서 화려한 이런 빛 영상을 비추다 보면 눈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이나 공공 분야에서 거액을 들여서 이러한 미디어 파사드를 출하는 까닭은요, 홍보나 마케팅 활동을 전제하려는 목적입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분명 이 오개 광고의 일종이지만 미감과 예술성을 추구합니다. 임자서 미디어 파사드는 광고와 예술의 경계선에 놓인 표현 장르가 분명합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이런 홍보나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돼서는 곤란하고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보는 듯한 즐거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홍지윤 작가가 만든 이 빛나는 열정입니다. 이 평양 동계 올림픽에서 이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 강화문 미디어 파사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강화문에 있는 겁니다. 예, 2017년부터 이제 공연도 일시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1년 그때는 잠정적으로 잘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응노 미술관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하얀 밤 그리고 빛 영상품 공도 전시를 이렇게 공모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이 부산지방국토천리청의 주관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21세기형 공공미술 파사드가 디아크 건물 외관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되는 지점인 이 강정보의 4대강 문화관 디아크는 하늘로 비상할 듯한 유형을 내뿜는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한국수정공사 벽면에 그쪽에다가 이제 이 미디어 아트를 이제 할 것 같아요. 지금 살짝 보이기는 해요. 여기 위에. 예,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작품을 했는데, 이건 뉴욕에 거점을 둔 세계적인 건축사무소 아심토트 이 공동대표 하니 라시드가 디자인한 디아크 구조라고 합니다.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이런 물고기, 우리 전통 도자기 박사발, 돌을 튕기며 점점 이어내는 무술 등에서 영감을 받고 이렇게 탄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자연, 인간, 미래를 다루는 공존을 말하다 라는 테마로 이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서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입니다. 이거는 서울스퀘어의 겨울 벽면에서 영국의 미디어 아트 작가인 이 줄리안 로피의 걷는 사람들이 살되었습니다. 건물의 외관을 이 건축물의 일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감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하로 변시키는 것이 이 미디어 파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다. 이게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울스퀘어 그 전경에서 사람이 막 지나가는 그것들을 재현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 방고호, 이런 아트적인 유명한 화가들을 이 작품들을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이거는 해살의 그 독일의 예입니다. 아래 그림은 그 독일의 베를린에 위치한 블랑켄 라이트, 이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통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미디어 파사드가 대중화되어 있다. 이 시내 한복판 무심히 지나가던 건물의 창문들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건물의 창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 휴대폰을 사용해서 친구와 함께 건물을 디스플레이한 핑퐁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모든 것들이 상상이 아닌 현실로 구현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파사드의 공공환경 디자인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브랜드 파사드입니다. 도시에 있어서 이 브랜드 파사드는 다양한 이런 이해관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건물주, 상권, 지자체, 시민, 건물의 특성, 지역의 특성 등 여러 각도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미의 이해를 담아서 공간의 가치를 통해 도시의 관광상품을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랑케 라이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이 파사드의 조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술적인 요소의 이런 체험 마케팅을 통해서 파사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감성, 참여가 만나 완벽한 파사드 디자인을 구축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사드 인면을 구성하는 디자인 요소는요, 형태, 재질, 색상, 조명으로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고 활용 특성 방법을 잘 이용해서 기능과 일반적인 이 파사드가 아니라 이 스페이스 마케팅을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환경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 마케팅은 이 공간을 보고서 사용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구매 또는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적 체험을 적용한 이 공익 시스템입니다. 이건 아까 우리 보여준 이 홍래문의 미디어 아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아트를 홍래문에 이렇게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서 브랜드 파사드. 네, 이거는 지금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을 이 커뮤니케이션의 브랜드 파사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뭐 한 120억이 들어가고 합니다. 이것도 만드는데. 네, 다음은 이 4차 혁명 시대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워추얼 가구 이런 것들이 경매에서는 45만 달러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 4차 혁명, 이 4차 산업혁명, 레이싱 해류의 가장 유명한 디자인 가운데 하나인 이 오르텐시아 의자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디자이너 안드레스 레이싱 해류가 온라인 경매에서 가상 가구 10점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아이템은 무려 67,777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또 현실적인 가구 작품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얻었던 이 레이싱 힐가 더 시핑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작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가상의 작품들은 모두 이런 3D 가상 공간이나 이런 버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랜드, 이 소뮴 스페이스, 마인크래프트 이런 오픈홀에서 이 가구들을 배치해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딥스페이스 소파는 디지털만 존재한다는 이거고요. 이거는 약간 유니티와 어니얼 엔진 같은 개발 플랫폼은 물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에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제작할 때 이 3차 모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리프티 게이트웨이라는 온라인 장터에서 경매에 붙인 레이싱 해류의 가상 가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총 45만 달러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온라인 가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핑크 테이프는 5,000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시도한 사람으로서는 이 아티스트과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는 우리들의 경력과 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롭고도 보완적인 길이고 인터뷰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이런 경매에서 팔린 디지털 컬렉션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오르텐시아 의자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서랍장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오브제다 하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고요. 또 올록볼록한 모습이 풍선껌의 풍선을 닮은 반짝거리는 핑크 테이프, 바람 빠진 은색, 벌룬 형상의 소파, 파상형 프레임 위로 서랍 하나하나가 균형을 잡고 있는 크롬, 수납 유닛 등 이 현실 세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오브제들도 컬렉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